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입니다. 자, 수능이 끝난 우리 학생들 그동안 수능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수능이 끝난 뒤에 굉장히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죠. 근데 이제 저희 권현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 정시 실기, 문창과나 영어과 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목표를 갖고 문창과나 영어과를 가기 위해서 실기 준비가 돼 있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더 하려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11월 한 중순 20일 정도 되는 수능이 끝났으니까 상황에서 1월달 한 중반 정도까지 이제 가나 다에 걸쳐서 실기가 들어가는데 저희 중앙대학교 명지대학교 문창과 2023학년도 정시 실기 입시 요강과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는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지금부터 제가 송실돼서부터 말씀드리는 학교는 수능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중앙대학교에서는 수능이 70%에 실기가 30%였죠. 명지대학교에는 수능이 60%에 실기가 40이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송실대학교에서는 실기가 점수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수시 때부터, 그리고 수시에 우리 문창과나 영어과 학생들을 요즘에 더 많이 뽑는 추세로 바뀌긴 했지만 내가 지금 뭔가를 만회하고 또 정말 글 쓰는 게 좋고 영화 연출을 하고 싶고 하는 과정에서 정시의 어떤 그런 압박감, 어떤 수능의 어떤 점수보다 조금 더 나은 학교를 갈 때 방법이 문창과나 영어과 쪽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훈련을 잘 받아서 레슨을 잘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숭실대학교 화면을 공유하면서 2023학년도 입시 요강과 실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숭실대학교는 다군에 포함이 되네요. 문혜창 작가가. 자, 지원 자격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자 중 가운데 각 항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3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검정고 시 해외고가 되긴 하는데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고 학생들이, 국제고 학생들이, 국제학교 학생들이 실제 수능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들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숭실대학교를 보면 실기고사 성적이 몇 프로요? 70%예요. 대학 수학 능력 성적이 30%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숭실대학교가 올해 2003학년도 문창과에서 28명을 다군에 포진돼서 뽑고 있는데 전략이죠. 자, 대학 수학력 시험 성적의 반영 방법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문창과 국어 보고요 50%, 영어 봅니다 50%. 자, 여러분들 좀 명쾌하게 보이시죠? 전형 안내를 드리면 실기고사, 이 이제 잘 봐야 돼요. 실기고사를. 이게 중요한데 문학적인 글쓰기, 소설적 글쓰기가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작가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작가 지망생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소작가로 봤을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고 화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기법들이 그 안에 잘 포진이 돼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독창적인, 다 누군가가 어디서 했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하는 내 목소리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과 사고와 글을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예술창작학부 문해창작 전공, 그래서 실기고사, 장문, 당일 주제가 발표되는데요. 손실대도 시, 소설, 희곡, 중수필 중 자유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명지대도 마찬가지죠. 명지대는 이제 시, 소설, 희곡만 시나리오까지. 근데 이제 숭실대는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는 안 들어가고 중수필.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 어쨌든 내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 정말 착실하게 준비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경지에 올라서 내가 어디서 뭘 쓰든 나는 한예종을 가서 보던 뭐 중대 문창과 동대 문창과 뭐 어딜 가서 보던 숭실대를 보던 나는 내가 정말로 쓸 수 있는 진심 어린 어떤 작가관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물론 문제가 되지 않겠고 그런 학생이 문창과에 뽑혀서 열심히 더 수련을 받고
열심히 더 글을 많이 여러분들이 써서 내공이 생겨서 작가가 되는 거죠. 결국 문창가나 영화가, 문창가는 소설가나 시인들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현업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르는 데고, 또 우리나라 영화과는 뭐 연기 전공도 있을 것이고 스텝, 연출, 뭐 촬영, 편집 다 있을 것이죠. 우리 어떤 실질적인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K 콘텐츠가 붐과 열기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한국만의 독창적인 것들이 계속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죠. 다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그런 곳인데요. 내가 준비가 착실하게 돼 있다면 좋지만 안 돼 있다면 한 달 반, 지금 2달 남은 2023학년도 정시 실기를 빨리 준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서 내가 중소피를 고를 수도 있고 시국을 고를 수도 있고 시와 소설을 골라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사 시간은 100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명지대나 보면 단국대나 뭐 3시간 이렇게 쓰는데 지금 숭실대학교 문해창작학부 문해창작 전공은 100분이다. 원고지 A 양식의 B4 용지니까 400페이지, 우리가 A4가 200자니까 400매 용지에 2000자인을 쓰는 거죠. 그래서 B4 용지 연습지 한 매가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실기를 준비하실 때 앉아서 B4에다 쓰는 학교는 B4에다 써야 돼요. 3시간을 쓰는 학교는 3시간 동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는 100분이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숭실대학교 실기고사 일정은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다군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 마지막 1월달, 1월달 안을 벗어나진 않아요. 1월에 초반, 중순, 말 1월 말에 다 가나 다 실기가 이루어집니다. 전략적으로 문창과 3개를 집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수능 점수에 따라서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 뭐지. 물론 실기는 다 들어가고 실기는 다 중요하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노직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2022년 숭실대학교 운문3문 주제가 뭐였냐면 정시실기가 오늘이었어요. 뭐 길게 주지 않죠. 저번 강에서 명지대 같은 경우는 상황과 캐릭터와 거기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캐릭터를 갖고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을 넣어서 어떤 이야기를 주제를 여러분들이 감독관들과 면접관들과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냐, 우리 교수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냐 이거였는데 숭실대학교는 심플해요. 오늘 이렇게 뭘 줘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은유와 비유와 상징이죠. 우리 지금 이 숭실대학교 2023년 1월 27일 날 앞으로 미래죠. 멀지 않은 미래에 만일 작년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주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넣어서 어떤 점을 심사위원들에게 미래의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냐. 이것이 이제 문창과의 준비입니다. 실기에. 2028년에는 엘리베이터라는 운문산문 공통으로 엘리베이터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자, 속성을 좀 들여다볼까요? 엘리베이터 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이 떠오르십니까? 뭐가 좀 떴네요. 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수직으로 쫙 올라갑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면은 좀 최근에 생긴 아파트일수록 굉장히 더 9층으로 올라가죠. 보통 한 18층에서 20층 정도의 아파트였다면 요즘은 막 3, 40층까지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 세대수가 굉장히 조밀하게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한 라인당, 호당 하나에서 2개 정도 있던 그 엘리베이터가 뭐 3, 4개씩 포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떤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버튼에 타자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빠르게도 왔다 갔다 하고 늦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떻냐? 움직이는 것이 종과 종적으로 횡적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엘리베이터는 종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횡적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없을 겁니다. 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엘리베이터, 누군가 호출을 해야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그것도 횡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종적으로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의 속성, 이 속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쓰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문창과를 들어가면
현재 학부,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 박사까지 그 문창과를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문창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본인 스스로가 너무 많이 검열을 해서 본인의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옥죄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뭐 화자와 작가의 분리가 안 돼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우리가 뭐 숭실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숭실대 문창과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문창과에서 가서 내가 시험을 가서 붙어서 문예창작과를 다녀서 뭐 작가가 되든 표현하는 어떤 걸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표현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이 너무 자기 자신을 검열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돼. 그건 뭐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화두. 우리 이제 정말로 글을 많이 쓰신 우리 소설가 또 이렇게 우리 어떤 문단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우리 그 소설가들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 화두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고 공론화시키면 되지? 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게 됐지? 이것이 공정하지 못한데 혹은 공정한 방법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등등의 본인만이 생각하는 화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우면 내가 불합리한 건 뭐지? 나는 이렇게 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나라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우리는 엘리베이터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에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의식을 뭘로 언어는 만듭니다. 우리가 미국권에서 태어난 또 미국권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한국에서 태어난 국어를 갖고 우리가 언어를 쓰는 친구들과 저기 어디 뭐 인도에 태어난 친구들이 사실은 문화라는 언어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들이 좀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현상을 갖고 봐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나는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 불러야 움직이고 누군가 해야 움직이는데 나는 움직임이 이렇게는 못 움직여. 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몰라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세상 자체가 난 이렇게만 움직일 수가. 근데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삶의 방법들, 삶의 사회의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경쟁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가 부족하다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나 다 공평하게 우리가 나눠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행복하게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목소리로 내 자신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구조 속에서 하나의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글을 쓴다고 하는 어떤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서 확대되는 것이 부모님, 친구들, 내가 또 소중한 어떤 우리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로 시작해서 점점 저변을 넓혀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게 바로 글을 쓰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됐던 엘리베이터가 됐던 것이 산문이든 운문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글에 녹여내고 100분 동안에 여러분이 생각한 시, 소설, 희곡, 중수필 중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것을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내면 정확하게 글을 쓸 때 나는 누구인가가 정립이 돼 있어야겠죠. 내가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습을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수시에도 지금 문창과나 영어과나 수시 쪽에서 더 많이 뽑는 추세예요. 지금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 강의를 봤다면 수시에 대한 준비를 빨리빨리 너무 늦지 않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정말 문창과나 뭐 이렇게 이제 영어과도 제가 이제 다음 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몰랐다. 이런 것인지도 몰랐고 내가 하고자 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오늘 제 강의를 보고 권현 선생의 강의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문창과구나 문창과의 공부는 이런 거구나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평소에 글을 많이 쓰고 싶었다 이 염원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남아있지 않은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 착실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날림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어떤 기술에만 빠져서 기술만 따라가지 마시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것서부터 문학 공부를 입시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입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학 공부를 본질적으로 압축해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창과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쓸 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숭실대학교 2023학년도 정식 그 입시휴강과 출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단국대학교 문창과 천안 캠퍼스에 있는 단국대학교 문창과 입시휴강과 실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실기 요강을 설명하고 짤막하게 입시 문제를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긴 강의여서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긴 강의를 찾아보시려면 제가 찍어놓은 제 권영교육 유튜브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도 제가 올해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던 문창과 수업했던 그 실강들 강의들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보시면서 의문점 있는 사항들은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학 갈 때 또 작가가 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선생님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